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분야,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고 평가받는 기업 중 하나인 조비 에이비에이션, 그리고 그 핵심 기체 S4에 대한 좀 흥미로운 논란이 있어서요. 그걸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경쟁사, 어딘지는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그쪽 고위 임원이 공개적으로 조비 S4 그거 최대 중량, 그러니까 사람 꽉 채우고 짐 싣고 이러면 멀리 못 날아갈 걸, 이런 식의 주장을 했어요. 배터리 계속의 한계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서 실질적인 운항 거리가 짧을 거다, 이런 이야기였죠. 이게 사실이라면 조비한테는 좀 치명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꽤 흥미로운 분석 자료가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기술 분석이랑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책상에서 뚝딱 계산한 건 아닐 테고, 자료를 보니까요,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소속의 항공이나 또 전기공학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조비 S4에 공개된 실제 비행 데이터를 활용했다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된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제조사가 우리 스펙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은 재원표만 보고한 게 아니고요. 실제 운항 시나리오를 상당히 현실적으로 가정을 하고 들어갔다는 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 S4 기체가 최대로 실을 수 있는 무게가 100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단위로 하면 한 453kg 정도 되거든요. 네, 450kg 정도면 사람 4-5명의 약간의 짐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 최대 탑재량 1000파운드를 가득 채우고요. 그리고 표준 기상 조건, 그러니까 특별히 바람이 세게 불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날씨하에서 비행하는 걸로 설정을 했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비행 속도입니다. S4의 최고 속도는 시속 200마일, 그러니까 한 320km 정도 되는데 이 속도로 계속 날면 당연히 에너지 소모가 크겠죠. 그렇죠. 자동차도 최고 속도로 계속 달리면 연비가 확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최고 속도가 아니라 S4가 가장 에너지 효율적으로 비행할 수 있다고 알려진 순항 속도, 시속 130마일, 그러니까 약 209km 정도로 비행하는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아, 가장 효율적인 속도로 날 때를 기준으로 삼았다. 네. 그리고 단순히 순항만 개선한 게 아니라 실제 비행처럼 이륙하고 상승하고 목표 고도에서 순항하고 다시 하강해서 착륙하는 이 전 과정, 각 단계별로 필요한 에너지를 다 정밀하게 계산해 넣었습니다. 와, 굉장히 상세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렸네요. 정말 실제 운항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경쟁사 임원 주장대로 최대 무게를 실으니까 비행거리가 형편없이 줄어들던가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 그래요? 네. 분석 결과를 보면요. S4는 최대 중량인 1000파운드를 다 싣고도 말씀드린 그 효율적인 순항 속도, 시속 130마일로 비행했을 경우에 목표했던 100마일, 약 161km 거리를 충분히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마일, 160km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 아닌가요? 꽤 먼 거리인데요? 비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됐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딱 맞게 도착하면 불안하죠. 혹시 착륙 대기라도 길어지면 큰일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 목적지 도착 시점에 배터리 잔량이 약 20% 정도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20%나요? 100마일, 160km를 날고도 20%가 남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갈 수 있다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이 20%라는 건 항공 규정상 요구되는 예비 전력, 그러니까 갑자기 기상 상황이 안 좋아져서 회항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공항이 너무 붐벼서 착륙 못하고 상공에서 좀 기다려야 하는 그런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와, 이건 진짜 경쟁사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인데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게가 늘면 당연히 에너지 소모가 커지고 그러면 비행거리가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핵심이고 또 S4 설계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당연히 드는 의문이죠. 보통은 무게가 증가하면 에너지 소비가 특히 이착륙 시에 수직으로 상승해야 하니까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맞습니다. 그런데 비행 전체를 놓고 봐야 해요. 비행 전체요?
네, S4 같은 EDTOL은 이륙할 때랑 착륙할 때는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뜨고 내리지만 일단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면 프로펠러 각도를 바꿔서 비행기처럼 수평으로 날아가거든요. 이걸 전환 비행이라고 하는데 이 수평 비행, 즉 순항 단계에서는 훨씬 적은 에너지로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S4는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체예요. 아, 그러니까 이착륙 때는 힘을 많이 쓰지만 일단 하늘에 떠서 수평으로 날기 시작하면 연비가 좋아진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속도인 시속 200마일로 날 때보다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순항 속도인 시속 130마일로 비행할 때 성능이 최적화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분석에 따르면요, 전체 비행 시간 중에서 이 고효율 순항 모드로 비행하는 시간이 약 91.9%에 달한다고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날아간다는 거죠. 91.9%요? 와, 그럼 이착륙에 쓰는 시간은 정말 짧고 대부분은 연비 주행을 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아까 자동차 비유를 해주셨는데 딱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탈 때 막 시내에서처럼 가다 서다 하거나 풀악셀 밟는 게 아니라 적정 속도로 쭉 정속 주행하면 연비가 훨씬 잘 나오잖아요. SUV에 짐을 가득 실어서도 최고 속도로 막 밟고 다니면 기름 엄청 먹지만 시속 90, 100km 정도로 꾸준히 달리면 생각보다 훨씬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네, S4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착륙 시에는 순간적으로 큰 힘을 써서 배터리를 소모하지만 비행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항 단계에서는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설계와 최적화된 동력 시스템 덕분에 훨씬 적은 에너지로 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20% 예비 전력 확보,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아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셀 간의 균형을 맞추고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우리가 흔히 BMS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BMS.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그거요? 네, 맞습니다. 그 BMS에 정교한 제어 로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출력을 내주고 또 정확한 잔량 예측이 가능해서 이런 예비 전력 확보가 가능한 겁니다. 단순히 배터리 용량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터리 용량 대 무게 이런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기체의 공기역학적 설계, 동력 시스템 효율, 그리고 비행 방식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제대로 된 성능 평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 경쟁사의 주장은 아마도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좀 단편적인 시각에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런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보니까요. 경쟁사의 그 우려 섞인 지적과는 상당히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조비 S4가 최대 탑재 상태에서도 자신들이 공언했던 그리고 상어 분항에 필요한 수준의 운항거리를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고 심지어 필수적인 안전마진, 그 20% 예비 전력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보다 항공기, 특히 이런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 성능 평가는 막연한 추측이나 어떤 특정 이해관계에 기반한 주장이 아니라 정말 검증 가능한 데이터와 합리적인 시뮬레이션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진짜 데이터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 네. 그리고 이런 객관적인 분석 결과는 당연히 조비의 UAM 상용화 계획에 대한 시장의 기술적 신뢰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투자자든 규제 당국이든 아니면 미래의 고객이든 얘네 기술이 진짜 되는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경쟁사의 문제 제기가 오히려 조비에게는 자신들의 기술력을 더 확실하게 입증하고 또 이런 강점을 시장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걸 수도 있겠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이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외부에서 제기되는 날카로운 질문이나 의구심이 오히려 그 기술의 진정한 역량,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숨겨진 강점까지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구체적인 기술 검증 결과, 그러니까
조비 S4는 최대 중량으로도 충분히 멀리 날 수 있고 안전하다는 이 분석이요. 앞으로 정말 치열하게 전개돼 UAM 지상의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또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어쩌면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새로운 이동수단 UAM에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이런 기술적 우위가 실제 상용화 성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이 UAM이라는 미래 교통 혁신명을 이해하는데 꽤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